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반기배당주를 시리즈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4대 금융지주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반기배당주는 두 편으로 5종목을 소개를 드렸죠. 오늘 소개드리는 금융지주 4종목을 더하면 총 9종목을 소개 드리게 됩니다. 좋은 종목을 선택하시고 만족스러운 투자 성과를 거두시길 바랄게요. 4대 금융지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KB, 하나, 우리, 그리고 신한지주가 있습니다. 화면은 작년 배당금과 4월 19일 기준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을 기재하였는데요. 하나금융지주가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6.5%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5.8%로 2위, KB금융은 4.9%로 3위, 그리고 신한지주는 4.8%로 가장 낮았는데요. 그래서 4대 금융지주는 올해도 작년 수준의 배당을 받는다면 평균 5에서 6% 정도 배당 수익률이 기대됩니다. 괜찮은 배당주들이죠. 은행은 정부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배당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융지주의 배당 성향은 26% 정도였지만 20년도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배당 자제를 주문하거든요. 그래서 배당 성향을 다들 20% 정도로 낮추었고요. 작년에는 다시 26%로 회복하면서 배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행들이 선진국 은행에 비해서는 배당 성향이 낮은 편이죠. 그래서 주가는 억제되는 경향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은행들도 배당 성향을 조금씩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을 필두로 배당 성향을 30%까지 높여가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올해 배당 성향은 작년의 26%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죠. 이번 달에도 한국 금리는 25bp 인상되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1.5%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은 올해 말 한국 금리가 2에서 2.5%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인상되면 예대 마진이 커지면서 은행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채금리를 보시면 3년물 금리가 약 3%, 10년물 금리는 약 3.3%로 이미 이후로 금리가 인상될 것이 국채금리에는 선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기준금리가 예정대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해는 예대 마진이 현재보다 더 커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1분기 예대 마진율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작년보다는 예대 마진이 조금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들의 올해 실적도 좋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4대 금융지주의 22년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배당 성향을 작년보다 1% 높여서 올해 배당금을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컨센서스 자체가 예상 실적이고 또한 배당 성향도 저의 임의로 1% 높였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KB금융부터 보겠습니다.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대장주인데요. 배당금을 보면 20년까지는 기말 배당만 했고요. 작년부터 반기 배당했습니다. 작년 배당금은 상반기에 750원, 하반기에는 2190원으로 연간 2940원을 배당했습니다. KB금융의 배당 성향을 보면 작년에는 26%, 20년도는 20%, 그리고 19년도는 26%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라는 특수만 아니었다면 배당 성향은 26%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B금융은 올해 초에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1,500억 원치를 소각합니다. 약 345만 주가 소각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배당 성향을 높여가는 부분과 자사주도 꾸준하게 매입하고 소각하면서 밸류를 점진적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계속 피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KB금융도 분기배당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분기배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공시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만 3월 말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폐쇄했습니다. 주주명부 폐쇄를 공시를 했기 때문에 분기배당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향후 배당금 예상에서 분기배당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시면 각 증권사들의 예상 실적을 정리해서 컨센서스를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저는 자주 참고를 하는데요. 올해 컨센서스 기준 순이익은 약 4조 7천억 원입니다. 작년보다 약 4천억 원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럼 배당 성향 27%를 적용하면
배당금 총액은 약 1조 3천억 원이 됩니다. 이걸 주식수로 나누어 주면 주당 배당금은 3,100원인데요. KB금융의 작년 배당금은 2,940원이었죠. 그래서 올해는 배당금이 160원 늘어난 3,100원을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을 감안해서 배당금을 분기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1분기 배당금은 500원, 2분기 배당금은 600원을 예상합니다. 그럼 지금 기준으로 KB금융을 매수하신다면 2분기 배당금 600원을 받으면서 배당 수익률은 1%가 되고요. KB금융을 1년간 온전하게 보유해서 연간 배당금 3,100원을 받는다면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5.2%가 됩니다. 괜찮은 배당주라고 볼 수 있겠죠. 화면은 KB금융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가가 조금씩 우상향하는 흐름이었는데 올해 초 전쟁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기말 배당락 전보다는 현재 주가가 더 높고요. 전 고점은 66,400원인데요. 전고점 대비해서 4월 19일 기준 주가가 약 10% 하락한 상황입니다. 분기 배당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2분기 배당 수익률은 다른 은행 종목들에 비해서는 약간 적은데요. 그래서 2분기 배당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폭은 약간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볼게요. 하나금융지주인데요. 하나금융지주는 반기 배당을 줄곧 해왔던 종목이었고요. 작년에는 상반기에 700원, 하반기에는 2,400원으로 연간 3,100원을 배당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작년 배당 성향은 26%였고요. 20년과 19년도 배당 성향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KB금융과 똑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작년에 큰 폭으로 실적이 증가되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컨센서스를 보면 이익 증가폭은 적습니다. 전년 대비 약 800억 원 증가된 3.6조 원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배당 성향 27%를 적용하면 배당금은 3,300원이 됩니다. 작년 배당금보다는 200원 늘어납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올해도 반기 배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6월과 12월에 배당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6월 배당금으로 1,000원, 기말 배당금으로는 2,300원으로 연간 배당금을 3,300원 예상했는데요. 6월 기준으로 1,000원 배당한다면 현 주가 기준 수익률은 2.1%가 되고요. 연간 배당 수익률은 6.9%입니다. 좋은 수준의 고배당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작년 말 배당락 전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더 높습니다. 다만 올해 초 최고점이 52,900원이었는데 현재 주가는 약 10% 하락한 상황인데요. 6월까지 배당 기대감으로 전고점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할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작년부터 반기 배당을 시작했고요. 작년 배당금은 상반기가 150원, 하반기는 750원으로 연간 900원을 배당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배당 성향을 보면 작년에 25.3%였는데요. 다른 은행들보다 조금 낮죠. 하지만 우리금융지주가 작년에 실적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 배당 성향을 살짝 낮추어도 배당 수익률은 좋았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1년 실적이 20년보다 거의 2배 좋아졌는데요. 그런데 올해 실적도 21년도 대비 약 2천억 원이 더 증가된 3조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 27%를 적용하면 배당금은 1,100원이 되고요. 작년 배당금보다는 200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금융지주의 반기 배당금으로 300원을 예상하는데요. 그럼 현주가 기준 수익률은 1.9%가 되고요. 연간 배당금 1,100원을 받는다면 배당 수익률은 7%입니다. 4대 금융지주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종목 중 주가 흐름이 가장 좋은데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주가는 N자 형태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전 고점은 16,100원이었는데요. 거의 회복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전고점 대비 2% 하락한 상황인데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전 고점 대비 10% 하락한 상황인 걸 고려해보면 우리금융지주의 현재 주가 흐름은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도 20년까지는 기말 배당만 했었는데요. 작년 여름에 분기 배당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올해도 분기 배당을 하게 되는 종목입니다. 신한지주의 21년 배당금을 보면 2쿼터에 300원, 3쿼터에는 260원 배당했고요. 기말에 1,400원을 배당하면서 작년 배당금은 1,960원이었습니다. 배당 성향을 보면 작년 배당 성향은 26%였는데요. 다른 종목들과 비슷하죠. 하지만 20년도에 배당 성향이 23.5%였습니다.
코로나19로 다른 종목들이 배당 성향을 20% 이하로 낮췄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높은 수준으로 배당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리스크를 가정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신한지주만 통과를 했답니다. 그래서 배당을 20% 이상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한지주도 올해 초에 1,50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겠다라고 공시를 합니다. 6월까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4월 초까지 자사주 매입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2분기나 3분기에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약 378만 주 소각될 예정입니다. 신한지주의 올해 예상이익은 약 4.6조 원인데요. 작년보다 5천억 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 예상됩니다. 배당 성향 27%를 적용하고 소각 예정인 주식을 감안한다면 총 주식수는 약 5억 1천만 주가 되는데요. 그럼 한 주당 배당금 2,400원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배당금보다 440원 많아지게 됩니다. 신한지주는 분기 배당을 하기 때문에 1분기부터 배당을 합니다. 아직 배당금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1분기 배당금은 300원, 2분기는 500원 예상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800원을 배당하고 하반기에는 1600원 배당하는 것을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배당금 500원을 받는다면 수익률은 1.2%이고요. 연간 배당금 2,400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5.9%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플랫하게 움직였는데요.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어느 정도는 주가 하락이 방어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 고점인 41,750원 대비 현재 주가는 약 3%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제 자사주 매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 배당 기대감과 소각 이벤트로 주가가 전 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드린 네 종목 정리를 해볼까요?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는 분기 배당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분기 배당 수익률은 하나와 우리금융지주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2분기 배당금을 생각한다면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를 선택하시는 편이 좋겠죠. 다만 배당락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배당락 전에 매도를 하시던지 아니면 배당락 이후에도 추가로 매수할 자금을 남겨두시고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배당금을 보더라도 하나와 우리금융지주가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두 종목이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배당주 중에서 분기 배당하는 종목들은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분기 배당주가 귀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을 고려하신다면 KB금융, 신한지주를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은행 종목을 매수하시면서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금이 은행 예금의 이자보다 더 낮다 정도로 의미를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아마도 만족스럽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유 자금을 보유하시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시고 평단가를 낮게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면 잔고도 빨간불이 늘 들어와 있고 배당금이라는 보너스도 받으시면서 행복한 투자가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